새. 대박. 이런 설계가 잘한 설계입니다. 아, 세 문장 어때? 이현웅님을 커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이야기 스페인 갑니다. 이 집은 평면도도 좋아요. 평면도도 아주 컴팩트합니다. 좋은데 발코니에 목숨 건 집입니다. 발코니 어떻게 보면 테라스 발코니 좋아. 정확하게 지붕이 있으면 발코니, 지붕이 없으면 노대라 그러죠. 그 다음에 1층은 테라스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앞에, 그러니까 메인 건물이 있습니다. 메인 건물이 있고 앞에 이제 가벽을 세운 거죠. 가벽을 하나 세워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발코니를 내는데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여기 발코니잖아요. 발코니를 막죠. 발코니 있는데 물이 새도 괜찮은 발코니라는 거죠. 괜찮은 테라스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방수가 이런 건 있죠. 이런 테라스를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가 실이야.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방수의 문제도 있고 단열 성능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위니까 여기는 외부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붕을 처리했어. 그럼 여기에 단열이 성능이 좋잖아요. 단열 성능이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단열이 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방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 테라스, 요 노대를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2층의 발코니, 2층의 테라스, 이게 그 로망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집을 져.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냥 1층 있고 2층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거대한 가벽을 세워서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비가 새도 미치잖아. 다 외부야.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열 손실도 없죠. 여기가 외부인데 다 외부잖아. 열 손실이 없다. 심지어는 여기다가 바도 이렇게 이 발이라 그러죠. 이거를 내려서 모르겠어요. 앞집과의 무슨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을 하나의 월을 만들고 싶다. 그럼 필요한 만큼 요 창문하고 반대편 창문이 뭔가 너무 보여. 그럼 발을 내려서 다 내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부에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요 부분은 뭐다? 태양광 전지판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전지판이라는 게 그냥 지붕 위에 있는 태양광 전지판이 아니라 이거는 목적이 있어요. 태양광 전지판이 처마. 비를 막는 거죠. 비를 막는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 전지판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상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보시죠. 이렇게 1층, 2층, 3층인데 여기는 처마가 뭐다? 태양광 전지판이야. 태양광 전지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발을 올려서 묶어놨죠. 묶어놓고 앞에 수영장 있고 여기 보이시죠? 태양광 전지판을 올렸다. 태양광 전지판이 사실은 그 지면에서 띄워서 바람이 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능이 이 태양광이 열받거든.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붕 위에 이제 붙이는 태양광들이 좀 열을 받아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 밑으로 바람이 잘 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식혀줘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좋은 방법이죠. 처마로 쓰겠다. 외장재는 적산목이죠.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는 방식, 옆으로 들어가는 거. 전면으로 뭔가 여기다가 계단실 여기다 현관을 만들어서 뚫고 들어가는 방식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옆구리를 공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좋은 위치에 우리는 지금 자꾸 현관을 만들어. 제일 좋은 위치잖아. 물론 마당에서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좋은 위치가 현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위치를 망가지는 거죠. 제일 좋은 위치에 뭘 배치한다? 거실 주방. 거실 주방을 깨끗하게 L, D, K를 깨끗하게 쫙 배치를 해야 되잖아. 거실 주방. 그러다 보니 현관이 놀 폭이 안 나오는 거죠. 폭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옆으로 좀만 더 걸어가서 돌아가. 정 급하면 거실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엄마 문 열어줘 그러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테라스죠. 2.6m는 테라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계단 및 현관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1층에 방이 하나 있다. 그래서 4.3에 2.8배. 이거는 뭐 방이 될 수,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뭐 여기는 벽으로 치고 어쨌든 작업실 겸 방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거실 주방. 그래서 23평입니다. 23평에 방 하나에 거실 주방이면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은 이 폭이 사실은 장난 아닌 거죠. 이게 거의 뭐 10.2m니까 큽니다. 그 다음에 이 폭은 4.3m. 딱 좋죠. 우리가 목 구조 할 때 요 거실 장선의 폭이 4.5를 안 넘어가면 아주 좋은 구조가 됩니다. 아주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튀어나와서 5m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목 구조 좀 섞어야 돼. 아니면 HB민을 박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좋아요. 딱 좋아. 조금 큰 감이 있어. 어찌됐든 스페인이니까 이게 좀 작은 집입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작은 집이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와 1층이 23평이나 돼? 좀 큰 거죠. 2층으로 갈게요. 2층으로 올라오면 복도가 있죠. 여관방 같은 복도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복도에 좀 여기 응접실이 여기 하나 딱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개방감도 있고 여기 발코니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필요 없다. 그냥 복도로 하고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는데 여기 막아서 그냥 방으로 그냥 깨끗하게 쓰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어쨌든 한국화 시간은 아니니까 2층은 방 3개입니다. 그래서 안방이 5.4m. 엄청 커요. 그리고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재밌는 게 세면대가 바깥에 있다. 화장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 하나 2.9에 방 하나 3.1에 방 하나 그 다음에 1.6에 긴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샤워부스, 변기, 세면대. 그래서 특이하죠. 원래는 여기에 끝에 샤워부스가 대부분 있죠. 근데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유는 어차피 샤워 부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뭔가 물을 쓰고 그러면 환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면 샤워 부스 그냥 통을 놓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다 놓으면 통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창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냥 창문을 내고 그냥 타일 붙이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외국은 목조주택에 그냥 샤워 부스를 넣거든요. 박스를 넣으니까 여기다 샤워 박스를 넣으면 창문을 낼 수가 없어. 구멍을 뚫기가 어렵잖아요. 좋아. 구멍을 뚫을 수 있어. 그 박스에다가 뚫은 그 부분에 그 테두리가 물이 셀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끝에 변기가 있는 겁니다. 맨 끝에. 샤워부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2층이 24평. 내부를 볼게요. 중목구조입니다. 중목구조로 사실은 안 해도 된다. 경량목구조로 충분한 스판이다. 4.3m, 4.5m가 넘어가면 중목구를 하셔야 됩니다. 4.3이요? 넓어. 충분해. 그래서 거기서 주방. 기역자 주방이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식탁 있죠. 그러니까 굳이 다용도실까지는 필요 없다. 다용도실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 우리가 과연 다용도실이 필요할까요? 큰 메인 주방이 크면 뭐 굳이 다용도실이 숨길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 이렇게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가 재밌죠. 이렇게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위는 이렇게 나무로 그냥 한 거죠. 비가 오면 그냥 셉니다. 비가 오면 새. 그러니까 그냥 새는 발코니야. 처음부터 그냥 셉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져.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여기를 안 나간다. 근데 생각보다 맨 위에 그 태양광 전지판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아. 근데 어쨌든 완벽하게 비가 안 오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밤에 이게 자꾸 뭔가 여기에 이제 등을 달았잖아요. 그 방에 뭐 어두워질 때까지 여기에 굳이 여기 앉아서 뭐 맥주를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 사실은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요. 온 동네 모기와 벌레가 다 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로망이야, 로망. 사실은 살아보면 불편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굳이 여기서 커피 마시면 되죠. 여기서 굳이 비 오는 날 요 야외 테라스에 굳이 나갈 이유는 없다. 야외 테라스를 내가 비 오는 날도 써야지 해가지고 뭔가를 막 하는데 어닝도 달고 막 하는데 생각보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2층은 복도죠. 복도가 너무 길다. 뭔가 차라리 안방을 일로 놓는 게 복도를 줄이는 방법이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복도를 줄이는 설계를 한다. 왜? 한 평도 아깝다. 2층은 발코니 이런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요만큼만 발코니. 다 하는 게 아니야. 요만큼만 발코니. 그 다음에 여기는 심지어 비가 오면 새. 대박. 이런 설계가 잘한 설계입니다. 새 문장 어때? 밑에 떨어지는 거죠. 밑에 테이블 놨는데 비가 새. 방수는 영원한 방수는 없다니까요. 램브레인 방수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영원한 방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 방수 관리가 안 된다니까. 영원한 방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교체를 해주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거기다 타일을 붙여? 거기다 데크를 깔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여기 물 빠지는 구멍, 수채구멍이라 그러죠. 거기에 낙엽 쌓이고 막히고 관리할 자신 있습니까?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습니다. 맞아. 샜어. 아이고. 수채구멍이 막혔네. 가보면 막 낙엽이 꽉 찼어. 관리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새는 발코니를 해라. 처음부터 새. 뭔 상관이냐고. 생각보다 안 불편하다니까. 여기는 태양광 전지판이 왜 놨냐? 첨하다. 등을 달아놨네. 외등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켜봤자 온 동네 벌레만 유입하는 거죠. 나방에 뭐 많이 옵니다. 그래서 키지 마세요. 어차피 나갈 일이 없다. 지붕의 녹조에서 여기도 태양광 전지판 놨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경사지붕을 처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관리 어렵습니다. 여기 뭐 잔디라고 물 빼고 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거. 관리를 한다고요? 그 사다리까지 올린 건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지붕 처리하고 처마를 내시는 게 맞다. 지하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목조주택이죠. 목조주택입니다. 목조고 얘만 파이프로 스틸 파이프로. 왜냐면 나무로 하면 아무래도 두꺼워지니까 얇게 스틸 파이프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발코니 어떻게 한다? 그냥 샌다. 처음부터 샌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디테일인 거죠. 그냥 뭐 데크 깔았어. 방수요? 방수를 어떻게 했냐고요? 방수 안 한다. 왜? 어차피 영원한 방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관리하시면 뭐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100% 삽니다. 디자인은 1.7 좋습니다. 오, 너무 마음에 들어. 편리성 1.6, 가성비 1.5.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원칙적인 건 뭐냐?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성비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았는데 난 이걸 해야 돼. 이걸 꼭.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비는 막아주니까. 그 다음에 햇볕도 막아주는 차양 역할을 해.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2층에 나는 목숨 걸고 어쨌든 문 열고 나가야 돼. 난 나가야 돼. 이게 내 로망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집을 짓는 거야.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리냐고. 에너지 효율도 썼어. 아이디어는 1.5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7.8 발코니에 목숨 건 집 하고 싶어? 오케이 이렇게 하라고. 차라리 테라스 발코니 그냥 새는 발코니를 해. 근데 그거를 결론 왜 하냐. 그냥 1층에 여기 테라스 좋잖아요. 굳이 2층에 방에서 왜 나가냐고. 나갈 일이 없다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